안녕하세요. 주경야독의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방산주 섹터를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방산주 섹터 중에 한 종목을 또 지금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향후에도 상당한 재료성 호재를 바탕으로 주가가 더 큰 급등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이라도 관심을 좀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좀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방산주 섹터라고 한다면 중대형주 중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로템, LIG, 넥스원 같은 종목들이 있겠고요. 제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중소형주보다 중대형주를 관심 두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실적에 대한 호전 효과가 가장 빠르게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현재 방산주 섹터는 자주국방에 대한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증가가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러시아 전쟁부터 시작해서 지금 중동 전쟁까지 벌어지고 있지만 미국이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미국의 우방국이라고 해서 미국이 직접적으로 지금 지원해주고 예를 들어 참전까지 진행하는 곳들은 당연히 없습니다. 왜? 전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자, 미국이 참전하는 순간 중국,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각국의 이해관계를 따지면서 정말 큰 전쟁으로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미국이 무기 지원이라든가 물적 지원을 할 뿐이지 당연히 파견 쪽까지는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여러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어떤 것이냐? 폴란드 측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스스로 자주국방을 해야겠구나. 내 스스로 내 나라를 지킬 수 있을 만한 국방력은 내가 갖춰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폴란드 측에서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수량의 지금 방산 쪽 발주를 넣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스탠스를 확인했기 때문에 미국은 확전을 지금 원하지 않는구나. 지금 사실상 무기 지원하면서 무기 팔아먹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주포, 전투기, 전차 등 내가 어떤 것들이라도 갖춰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러 발주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사실상 방산주의 주가 조정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만 하더라도 지금 오른쪽 차트에 보시다시피 오늘 장대 양봉이 한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자, 7월달 고점 수준이 15만 원이었어요. 지금 15만 원에서 11만 원까지 주가가 조정을 받은 건데 사실상 고점 대비 30% 정도가 하락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락하게 된 배경 뭡니까? 폴란드 1차 수출이 15조 정도로 진행이 됐습니다만 폴란드 2차 발주를 앞두고서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럽니까? 왜 그래요? 수출입 은행의 한도가 꽉 찼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방산은 그 어느 때보다도 수요가 클 때, 즉 물 들어올 때 빠르게 노를 저어서 방산에 대한 경쟁력 산업을 갖춰나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수출입은행이 뭐 하는 곳이냐면 국가 수출의 촉진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자금적인 부분들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자, 해외에서 어떤 무기를 발주하고 싶어요. 한국 측에. 자,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꿔야 되는데 이렇게 고금리 기조가 상당한 구간에서는 이자를 7%, 8%씩 내가면서 발주를 내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자, 그러면 이것들을 너네 이자 걱정하지 마. 우리가 자금 지원을 해줄게. 대신 우리한테 갚아. 라는 거죠.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보증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금을 좀 지원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수출입은행이에요. 아시겠지만 국가 대통령도 직접 가서 방산이든 원전이든 이런 것들을 발주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좀 하고 있지만 전문기관은 사실상 수출입은행입니다. 그래서 관련 업무를 지원을 하고 있고 보통 이제 남북협력기금 관련해서도 원래는 이제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그렇게 좋지가 못하죠. 소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 업무가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뭘 해야겠어요? 국가 수출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섹터와 산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산업을 밀어줘야죠. 그죠? 당연히 밀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다름 아닌 방산 세계 5위권 진입을 지금 앞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하다못해 2차 수출 물량까지 감안을 하게 된다면 4위권까지도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 자,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다음에 우리나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중국은 각각이 가지고 있는 또 내수적인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중국을 제끼고 우리나라가 앞서갈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지만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국방비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 사실상 본인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방비 지출이 대다수 이 러시아 지금 국방 기업을 좀 키워주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국방비 엄청나게 GDP의 뭐 3% 이상을 지출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러시아는 어차피 우리가 뚫기 어려운 국가라고 치고요. 중국도 당연히 뭐 뚫기가 어렵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프랑스권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기술력을 현재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몇 개 안 되는 정말 유례 없는 방산의 호황이 오고 있고 거기서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해주고 있는 시대인데 어떻게든지 지원해줘야죠. 자, 그런데 수출입은행의 자본 한도가 아쉽게도 15조예요. 15조. 근데 이게 꽉 찼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지원해줘야겠어요? 어떻게든지 이 증액을 시도를 해서 35조까지 늘려서라도, 그죠? 폴란드의 발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를 잘 해줘야겠죠. 그게 국가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양기대 의원이 수은 법정 자본금 한도 증액을 하는 수은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어요. 자, 근데 굉장히 멍청하게도 야당 쪽에서 진행했는데 야당 쪽 일부에서 뭐라고 하냐? 말씀 안 드릴게요. 어떤 의원인지. 반대를 합니다. 반대. 왜 반대했냐? 야, 아니 국가 이미지가 나빠지는 무기 수출을 왜 해야 되냐? 이게 지금 그 사람의 논리예요. 굉장히 답답하죠. 정말 멍청하기 그지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아시겠지만 여러 군데에서 이제 발주 요청이 들어오고 있죠. 프랑스 쪽도 야, 너네 한국 하지 말고 한국에서 이런 거 지원 잘 안 해준다며. 우리 정부, 프랑스 정부에서 해줄 테니까 우리 쪽에 무기 발주를 좀 내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죠? 안 그래도 지금 세계 5위권, 4위권 정말 유례없는 대로 방산의 엄청난 기술력을 토대로 지금 현재 뭐 K2부터 시작해서 K9 여러 가지 같은 다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 지체되는 거 안타깝기 그지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발주가 지체되는 순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 순간 국가와 산업 경쟁력은 잃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이 어떤 시국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죠? 지금 경제 상황도 어렵고 지금 잘 나가던 섹터들도 무너지기 일쑤인데 이럴 때 정부의 지원이 없어서 당연히 나가야 되는 이 30조 정도의 수출이 만약에 지연되거나 만약에 취소된다.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조율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 어쨌든 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좋은 결정을 좀 잘 내려서 빠르게 연내 안에 좋은 소식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이 증액이 정확하게 결정이 되게 된다면,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선 대형주들 보셔야 돼요. 자, 물론 중소형주들도 관련된 테마성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실제 실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 세 곳이 최대 수혜주 관점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중대형 방산주 한 종목 정도는 포트상에 편입해 보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발주가 잘 이어질 수 있는 곳들, 특히나 지금 실적이 잘 발표가 된 곳이 LIG 넥슨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자, 반면에 실적이 조금 지금 잘 안 나온 게 현대로템인데, 현대로템은 내년도부터 실적 폭발적으로 반영될 겁니다. 이거는 한번 증권사 레포트도 잘 한번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은 내용이 될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오늘 내용 여기서 방산주 섹터를 주목하는 이유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자, 내용에 좀 공감하시거나 앞으로도 좋은 정보 받으실 분들은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